JBC 뉴스 6월 마지막 날 방송합니다. 자, JBC 뉴스를 많이 기다리시는 전국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 광주, 또 경남, 거제, 남해, 저쪽 경북, 청도 등 전국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 또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찍고, 또 밤낮으로 방송 기다리고 계시는 테네시주에 있는 분들, 또 켄터키주에 있는 분들, 텍사스, 시카고, 또 조지아주, 또 있습니다. 애틀란타, 또 미국 LA, 텍사스,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외 지역도 많습니다. 교민 여러분들. 또 있어요. 유럽에 파리 찍고, 로마 찍고, 또 런던 찍고, 그분들 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일본 도쿄, 오사카, 샌디에고 이쪽 샌디에고 아니고 일본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 겹치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 자 반갑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 방콕에도 있어요. 방콕, 뉴질랜드 쪽도 있고, 오스트리아, 호주도 있고요. 많습니다. 또 최근 들어 발리 쪽도 있고, 또 많은 분들 전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JBC 뉴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자, 30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 감금 1188일째입니다. 1188일째. 제가 3일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방송을 못한 거는 개인 사정, 또 어제는 방송을 좀 하려고 했더니요, 최근 들어 글을 좀 너무 많이 썼는지 눈에 이 전자파가 또 이래 돼가지고 눈을 뜨가 있으면요 눈물을 줄줄 흘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앞을 화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눈을 감고 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다 글 적고 제가 놀다가 그런 게 아니고, 최근 이제 우리 공화당의 그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새벽에 기사 보내줘가지고, 글을 보내줘가지고요, 그 다듬어주고 인터뷰 형식으로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분 이제 제가 끝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부터 이제 우리 공화당 모바일 투표 들어갔는데요. 모바일 투표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또 그분들 누구 또 인터뷰해주면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분은 저한테 이제 내용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을 잘 뽑을 수 있게끔 제가 다듬어가지고 기사를 올렸는데요. 기사 반응은 좋더라고요. 반응은 좋은데 기사를 좀 이래 적어줬으면요, 고맙다라는 인사 좀 하세요. 예? 막 적어달라 할 때는 적어달라 해놓고 그냥 기사 이래 적어주면 또 그 다음에 그 인사 치료도 없는 사람 내가 공개할까요? 제가 인사를 받고 싶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제가 그 원고 글 적는 게 비싸요. 일본에서 원고료도 제가 비싸게 받습니다. 예? 제가 시간 남아가지고 이 글을 적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원고료를 달라, 아이고 기사를 적어주니까 촌지 좀 주세요, 그럼 아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몇몇은 오고 몇몇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들으니까 이거 공개해버려가지고 이 사람 찍지 마라 그럴까요?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요, 저는 자든 우든 간에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해주세요 해주니까 제가 삐져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가지고 연락 못했다, 그것도 핑계예요. 생을 살면서 항상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다, 아니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땡큐 조원진을 외쳐야 된다. 조원진이라는 이 정치인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에게 고맙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고맙다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맙다. 저도 제 자신에게 고맙다 그럽니다. 아유, 몸을 그렇게 학대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팔팔하게 또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게 참 정말 그래도 고맙다.
술을 마시도 간이 그래도 버텨주고 이게 고맙고요. 또 하루 종일 막 그냥 20시간 이 노트북을 보면서 이 글을 적어가지고 해도 그래도 이 눈이 그래도 버텨줘서 고맙다.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막 안에 그 눈을 뜨가 있는데도 눈물이 줄줄 흘려가지고요. 막 따끔따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막 그래 이제 좀 응급처치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이 몸이 아프다. 뭐 이것도 사치예요. 사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드디어 문재인 좌파 독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입법 이제 마지막 입법이 남았었는데 입법을 장악을 해가지고 어제 17개 상임위원장 삭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뭐 사법부 이미 다 지금 무너졌고 뭐 윤석열이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부 무너졌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이미 뭐 다 문재인 정권의 전부 다 그 하나의 다 그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회 이제 이 끈까지 이제 다 넘어갔기 때문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국민들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요 정말 힘들 것 같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부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딱 명명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명명할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무슨 문재인 정권이 좌파냐 독재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많은 분들이 이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멸시, 갈시 또 뭐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의 투쟁을 위한 하나의 투쟁의 구호로서 외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하나의 문재인 하면 좌파 독재라는 하나의 그 딱 등식이 성립을 시켰는데요. 그때 이제 또 미통당 지지하는 분들 뭐 앞전 이제 한 1년 6개월 전만 돌아가더라도 황교안이 같은 자들 그런 자들 입에서는 독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자민당 이쪽에서도 그때 독재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하다 보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다. 문재인 독재 정권이다. 좌파는 말 아직 빼들어보면요. 좌파 독재 정권이 아직도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독재로 간다. 독재 운운하더라고요. 우리가 애들이 이제 입을 옹알옹알 거릴 때가 이제 100일 지나고 뭐 좀 옹알옹알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지날 때 이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정확하게 내뱉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미통당은 아직까지도 이 발음 교정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명명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들이 지금 현재 뭐 보수 우파를 없애니 그리고 또 뭐 기초 뭐 생활 보장 등 또 뭐 기본권 보장, 기본 생활권 등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계속 저거들끼리 시부리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미통당이 지금 봐야 될 것은 문재인 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투쟁 방향과 또 문재인 정권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의 논리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은 그냥 독재 운운, 공식적인 독재 운운 하지 않습니다. 독재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좌파 독재 정권에서 전체주의로 지금 하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좌파 독재 꼴 전체주의, 이것이 제2시가가 정의 내리는 문재인 정권의 명명입니다. 자, 이제 메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저한테 이게 오라고 이게 2개 날라왔어요. 이게 하나 날라오고, 이것도 하나 날라오고.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이제 2개 이렇게 날아왔어요. 와달라고. 또 뭐 오늘 아침에 이거 왔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에서 뭐 이래 왔던데요. 이거는 이제 한 장은 금요일 날 오고 한 장은 오늘 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와달라 이건데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걸 뭐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저는 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제 역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시시각각 기사를 쓰고 또 방송을 해주고 또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오늘 전당대회에서 뭐 우리 주원진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누구 선출됐다. 이렇게 뭐 끝난 데에서 얘기해 본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구문인데. 그래서 우리 뭐 선생님이 제 대신 와가지고 뭐 이래 이 방송을 해주시고 하면 아니면 또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기사를 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는지 대부분 전당대회 하면요 이 당에서는 기자실도 만듭니다. 기자실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순간 이제 이 기사가 이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라이브 시스템을 같이 해놓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 궁금하고 아마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 이 그런 시스템들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현장에서 뭐 이래 기사를 쓰고 해야죠. 뭐 전당대 안에 앉아 들어가가지고 뭐 박수 치고 뭐 제가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더라도 거기서는 일을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현장에서 또 마주치는데 이거 정말 저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뭐 건방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거기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노트북 들고 가서 이제 뭐 즉각 뭐 그날 어떤 뭐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면 거기서 바로바로 제가 기사도 치주고 그래서 기사를 올리고 뭐 이렇게 제가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참석은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우리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알리는 목적들 국민들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분탕회로 들어온 자 있습니까? 분탕회요? 기자실 있습니까? 와이파이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자실로 들어가겠게요. 기자실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이 영상 틀어놓고 그 이제 기사를 치고 뭐 이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 중앙이 또 누굽니까? 당 중앙이 뭐 이거 뭐 조원진 대표가 뭐 진짜 당 대표직 던지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립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요. 싸우지 마세요. 전 조 대표 얘기 중에 했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데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공화당 어떻게 바라보겠냐. 물론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보니까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전한 어떤 비판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세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의 그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빈말. 사람이 이제 가랑잎에 옷 접는다고요. 여러분들 좀 이래 계속 나가면요. 조 대표 성격으로는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러려고 지금 당대표 하고 있냐라는 어떤 자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욕 들어먹고 이러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지금 이러려고 내가 욕 들어먹을 짓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신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 팔이, 박근혜의 어떤 맹신. 그건 맞습니다. 박근혜 팔이고 제 박근혜 맹신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벗어날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냐고요? 이 양반은 비판과 비방을 모릅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우파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도 가능합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요, 5.18이라든지 세월호 같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비판도 하지 말합니다. 비판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판은 바로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딱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들,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경,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활과 복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 이것은 제가 기본적인, 또 거기에 따르는 탄핵무효화, 또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석방, 이것은 기본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 또 다른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본질에 대한 그 생각을 뒤엎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 그 설정이 돼야 되죠. 그것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그 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간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미통당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내려야 됩니다. 이 규정부터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저들의 입이 여기저기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정권인가, 아니면 민중민주의를 하는 정권인가?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인가? 아니면 전체주의가 아닌 진짜 자유민주주의 정권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그럼으로써 좌파 독재 정권으로서 치닫는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은 이 좌우 아니 그냥 온건적 정권으로 치닫는가? 이게 따르는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학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명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핵심 정의들. 그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그냥 뭐 문재인은 잘해주겠지, 우리를 믿어주겠지, 국민 속으로 들어오겠지, 저거들이 자체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구호를 외친들, 쟤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회에는요,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선택했느냐? 바로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국민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김진태라든지, 또 한편 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만 그래도 깡다고 있는 이현주라든지, 또 전희경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권과 대차게 싸웠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 있는 달서병 주민들은요, 반성해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자기 싸울 수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응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을 빨리 한 명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미통당 후보를 택했습니다. 미통당 후보가 지금 나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자체가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의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그 좌파들과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아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이 개돼지 국민들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이 돼보고 또 대한민국이 독재가 돼보고 진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이제 거래하려고 하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은행 가서 내 돈 내가 찾아서는데 이 돈 어디 셉니까? 라고 이제 추궁을 당합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진짜 말 그대로 밥숟가락이 떨어지고 정말 이 자체의 삶들이 비참한 삶을 그릴 때, 그때 자기 눈을 내가 쑤셨구나라고 반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어요. 잘 된 거 아닙니까? 못된 겁니까? 저거요? 이제 와서 개돼지 국민들이 자기들이 다 지져놓고, 아이고 그때 조원진이 찍을 걸, 아이고 그때 김진태 선택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버스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차라리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조원진 대표나 뭐 김진태나 전희경이나 이현주 등 이런 더러운 의회에, 죽은 의회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야당에 있어서의 의회 의원들보다는요, 원내 세력이 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무성이 김성태 킹메이커 노릇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포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원내 의원들 모여가지고 꿍짝꿍짝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들 자체가 어찌 보면 또 다른 문재인 정권하고의 시그널을 지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원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한들 배지를 들어 사선 의원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저 자리 가가지고 조 대표 혼자서 외친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외쳤습니다. 혼자서 국회 앞에 서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탄핵을 시켰던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망친 놈들이라고 외쳤지만요. 그들 하나 눈길을 줬습니까? 그들 하나는요. 조원진 대표의 그런 항거와 그게 관련해가지고 잘못됐던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기가 출범합니다. 이 이기 출범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기 출범은 지금 현재 이 좌파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사망했던 것들과 또 입법부 사망. 결국 의회는 입법부의 사망이죠. 그리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뭐 사법부, 또 행정, 또 지방 분권들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공화당 2기가 출범합니다. 여기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인신 감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탄핵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 문제라든지 이 좌파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 대표 이런 말 하더구만요. 깜빵 가야 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나도 가게 될 수 있으면 간다. 지금 저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들이 이제는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만들면 법입니다. 만들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몸조심 해라고 주변에서 하는데 제가 몸조심요. 제가 몸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이래 문제가 생겨날 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뭐 제가 큰 죄 지었습니까? 그 80년대 솔직히 뭐 보면 80년대는요 이보다 더 했습니다. 이번에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잡아들이고 정경들 아주 백골다 나가지고 후드로 패고 잡아들이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짓밟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끌려가고 짓밟히는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의 어떤 폭력적인 문제는 사크라 들어갔지만 그때의 폭력적보다 더욱더 암울한 완전히 연탄가스 같은 하나의 아주 이산화탄소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지고 사망을 시키고 질식을 시키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도 뭐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가 이제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다 파괴됐다, 파면됐다, 파골됐다. 저는 한편 생각하면요, 야 이게 80년대 제가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 전두환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 말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 타도. 근데 그로부터 30 몇 년이 지난 상태에 있어서 또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전두환 독재 정권이라는 말들이 전두환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우리가 이 전두환 정권 뭐 지금 여러분들 봐서는 뭐 저 사람이 무슨 전두환하고 뭐 원수심 나를지지만 그때의 대학가 분위기가 다 어떤 뭐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 퇴진운동 또 타도 이게 기본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씨도 거기에 대한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87년도 이 호언철폐 독재 타도 이게 기본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의 독재와 지금의 독재의 차이가 뭐냐? 그때의 독재는 이제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독재적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 와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독재는 뭐냐면 좌파들의 어떤 이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 이제 주류식 교체죠. 우파에서 좌파로 교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문재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5월 1일 날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시켜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 노동자 계급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 주류 사회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주류 교체, 계급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계급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사태들 이런 보면 대부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누굽니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스카이 정도 출신 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기 힘들고 또 들어가면 거기 있으면 평생 직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의 이 비정규직의 전체적인 대거 정규직 전환은요, 따지고 보면 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주류 교체라고 봅니다. 공부 못하고 예를 들어 뭐 이 죄송하지만 지방에 있는 껄렁껄렁한 대학 오더라도 언제든지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반발을 보이는 애들은요, 대부분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 뭐 이런 출신 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발을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정권 거기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제 좀 예를 들어 뭐 죄송한 편인지 모르지만 핫바리 대학교 애들, 뭐 예를 이런 애들, 뭐 빌빌거리는 애들, 뭐 고등학교 졸업해 빌빌거리는 이런 애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야만 자기들이 신분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20대 중에서도요, 서울에 거주하는 애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 중에서는요, 별로 결코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20대들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인서울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뭐 전체 우리가 볼 때 한 3% 정도, 뭐 대학생들 중에 5% 정도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뭐 90% 정도, 예를 들어 90% 정도는 인서울에 대학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형상이 됐거든. 그럼 그런 애들 자체는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한, 열심히 일을 한들 이런 뭐 인천공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삼성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힘들어요. 결국 뭐 공부를 한 만큼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하루 6계층으로 살 수 있다. 하루 계층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을 문재인이가 뚫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대깨문들요, 친문 지역 애들은 얼마나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이거 놓고 볼 때는 그 애들이 더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 애들이 더 지지한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요, 한 70%에 대한 기층 사회 민중들 이주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전체 학생들도 그런 주류 교체의 변화들, 사회 주류 교체 변화들, 지금 이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의 교체들, 이런 교체되는 이 과정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제가 얘기했던 모르겠습니까? 진지를 구축했다. 진지를 구축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 모든 진지를 다 구축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지를 구축해내면서 그 진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대교체. 그래서 지금요, 뭐 자녀들 뭐 열심히 공부시키고 해외에 보내가지고요, 우수하게 성적을 받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안 됩니다. 그런 사회가 안 돼요. 예전에 지금 현재 뭐 이과 졸업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과생들도 취업할 수가 없어요. 문과생들은 더욱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사망시키고 또 입법 민주주의를 사망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망시키는 자들은요,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들의 그 관료주의, 문재인 정권이 있다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들보다는요, 국민 스스로로 봅니다. 국민 스스로가 개돼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미통당은 즉 위성 가짜, 보수, 위기, 위장, 사이비 정당 체제가 돼 있다. 한교안이라는 자는 그런 자들로 다 뭉쳐있고 저들은 사탄파 모두가 저들 스스로는 우리의 전통 보수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42%는 미통당을 지지했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했어요. 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했던 그 상에서 지금 미통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조원진 한 명보다도 못한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가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맨날 태극기 집회에 놓았던 사람들이 투표장 들어가면서 그래도 미통당이라고 찍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봐요. 저한테 뭐 카톡도 오그라던데요. 제가 볼 일이 없어요. 뭐 3년 동안 만났던 분들도 있는데요.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김성태나 권성동이나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들은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나는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다. 당신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2% 국민들, 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42%가 아닌 48%의 국민들은 다 더블당을 법 여건을 찍었습니다. 뭐 말이 많습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파괴시켜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좌파 독재 정권이 되면 안 되고 미통당은 열심히 잘 싸워야 되고 앞으로 미통당은 정말 이 모든 목숨을 던져놓고 싸워야 된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독재 정권 퇴진에 매진해야 된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요. 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여대 야수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한 해 없이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죠. 네? 덜러리 서지 말고 독재 정권 관계 퇴진해라. 이제 목박이나 이제 퇴진해라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있고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좌파 독재 정권 체제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외쳤던 조원진 대표 이야기하면 소위 빡규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귓구녕에 소위 전봇대 쳐박고 앉아있고 눈에 지금 파스 갖다 붙이고 앉아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왔어? 여당이 독재 정당인데 의회 민주를 파탄내는 짓을 했다고 통합당이 독박을 쓸 필요 없다고요? 통합당은 독재 정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박병석이를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문재인도 직권남용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요? 이제 봤어? 국민을만 바라보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요? 이제 이 더블당이 명분도 잃고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할 거라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 개돼지 국민들한테는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이 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개돼지들에게는 빵을 주면 됩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요. 조금만 포인트들 이렇게 전환시키면요. 역시 우리 그 달님 선생님 대단합니다. 달님 고맙습니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포퓰리즘 정책에서요. 사탕물만 주입시키면요. 이들은 언제 이게 나라의 장치가 무너지느냐 상관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7개 상임위원장 다 삭제에 갔지만요. 국민들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 비판은 저들은 또 다른 선동으로 비판을 소위 지지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개돼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재자를 자유민주국가에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통합당은 정당으로 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합당 퇴진요? 그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막말로 딱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당과 우리 공화당이 말 그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조원진 지금 대표를요. 통합당 우리 공화당 통합당 당 대표로 앉히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이 우파 국민들과 어정쩡한 위장 우파들 다 합쳐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정황이 뭔지 일어날 때 저들은 움찔거릴 겁니다. 주영이가 앉아가지고
국회 법사위원장 그 관련해가지고 뺏겼다고 절간이나 돌면서 힘들다.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있어요. 조영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편안한 꽃길만 걸어왔어요. 거천 아스팔트 풍참 노숙을 했던 저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았더니 꽃길이 쏟아집니다. 돈 또 들어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것은 잡아가는 자도 없습니다. 저들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놓을까요? 놓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시원 좋게 문재인 쫓겨진 건 퇴진하라 한다고 모여가지고 검정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뭐 침묵하고 그 편말 들고 있으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형님들 대단히 무섭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까? 이것들을 4년 동안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탄핵 무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너그는 시부리라 그냥 간다 이거예요. 국민들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못 깨어납니다. 못 깨어나요. 국민들요,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탕물 하나 주입시키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앉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 어떤 저 정권 자체의 마르크스주의를 신었더니 뭐 시부린들요,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의회 민주위가 29일 날 사망을 했으니까 이 사망한 국회를 붙들지 말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독재자들을 퇴진시키는 전략을 거기가 하나하나 실현시켜야 된다.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미통당은 복귀합니다. 보세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 중에서 약점 잡히는 자들 많거든요. 너 이 새끼 안 들어가 이 새끼야? 조용히 불러요. 너 이 새끼 지난번에 얼마 썼어? 니 보니까 얼마 빼뜨고 막 임마. 니 혼자 누구야 이 새끼야?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명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현재의 출구 전략도 찾았지만요, 또 다른 출구 전략을 찾아요. 그러면서 입구 전략도 찾습니다. 동시에 찾고 있어요. 국회에서 여당 폭주를 막겠다는 것은요, 이 자체에서는 저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동참요. 저들이 집을 해야지 해줘.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뿐만 아니라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 전부터 누가 합의해 줬습니까? 나경원이가 2019년도 이미 그 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2018년도입니까? 말에 다 합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와서 그 선거법 자체에 대한 어떤 거기서 뭐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 시부립니까? 다 저거들 안 해줬어요. 예? 또 뭐 했어?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황교안이 참, 나 진짜 황교안이 이야기 놓으면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자를 그냥 그런 자를 지지하고, 아직까지 황빠님들 황교안이가 우리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제비씨 유수 제발 황교안이 까지 마세요. 제가 황교안 언제 깠습니까? 깔 가치도 없어요. 걔는요 애입니다. 애.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선소리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그는 애를 법무부 장관 시켰고 그런 애를 국무총리 시킨 거예요. 애. 뭐 통합당이 국민들이 실망한 이유가 바로 투쟁력이 너무 약했다.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통합당 자체가 투쟁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투쟁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투덜투덜 냅니까? 이제 와서 투쟁을 해라고 부추깁니까? 그냥 문재인 좌파 이 정권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 사망을 시키든 국민을 사망시키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의 길로 이 길로 가는데 왜 너희들 따라오지 않느냐, 그 억압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합니다. 탄압입니다. 그럼 억압과 탄압에 넘어갈까요? 억압이 탄압이 웃어가지고 아이고 나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저는 뭐가지 칼이 들어도 못 가는데요. 그래 갈까요?
그들이 이 대한민국 어떻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는 정답이 안 나옵니까? 조원진 대표 말대로 지금 이제는 저들은 뭘 하겠습니까? 바로 남북 연방제로 갑니다. 남북 연방제로 가 사회주의로 가려는 게 그게 조원진 대표 주장 아닙니까? 이 속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장치는 다 무너뜨립니다. 사법, 입법, 행정권에 대한 장치, 다 국세청, 감사원 그 기능들 다 장악시키고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일어나서 뭐 검정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 이런 와중에 있어서 뭐 검정 우산 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정선거 좋아요. 저는 부정선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부정선거 왜 칩니까? 그거 왜 칩니까? 왜? 예? 누가 모릅니까? 본질을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가면 오륙도가 보입니다. 5개로 보이는 6개의 섬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바위 덩어리입니다. 다만 밀물과 설물의 그 차이에서 5개로 6개로 보일 따름입니다. 환상입니다. 외상이고요. 그러면 본질에 대한 바위를 깨 부숴버리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파도를 부숩니까? 한 번은 5개로 보이는데 한 번은 6개로 보인다 해가지고 5개 나가라 6개가 맞다 그 논쟁을 벌입니까? 그래놓고 우리 공화당에 뭐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많이 참여하세요. 많이 참여하시라고요. 나라가 벽척 간두에 앉아 있는데요. 그 뭐 부정선거 그게 자체가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면요. 이것은 진짜 어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들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너무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 관련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또 투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또 투표 방식 절차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또 발의도 하고 했는데 누가 하나 국민들 그렇죠. 그때는 왜 거기에 대해서 조 대표의 거기에 대한 어떤 선거법 이 관련 투표권 이 개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지 않고 휘저어왔어. 왜 그럽니까? 본질이 그래요. 대한민국 본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탄핵 촛불, 소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쿠데타, 그 촛불 쿠데타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아스팔트를 깔았던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저주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미통당자들이 미통당에 그대로 있는데 탄핵의 강을 넘고 가고 거기에서 탄핵을 역사 속에 묻고 가자 했던 한교안이 유승민이 등은 지금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곧 그들은 등장할 겁니다. 그들의 어떤 사탄파들의 후예들이 지금 정치권 다시 재입성 제 얼굴로 들어왔는데 무슨 놈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무슨 놈의 바뀐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됐을 때 그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첫그림이 완성이 된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이. 그렇지 않고는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긋도록 4년 동안 외쳤던 탄핵무효, 이 탄핵무효는요. 단순한 탄핵무효의 예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무효의 무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효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또 의회민주주의 또 법치를 바로 세우는 하나의 핵심의 바로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면요. 이거는 끝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고 동참했던 자들이 누가 바로 미통당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있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네 그러잖아요. 지난 4월 9일 날 총선 전에 우리 공화당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공화당을 저주하고 우리 공화당을 사이비정당이라고 우리 공화당을 저주한다. 우리 공화당을 아주 개박살 냈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시 또 앞에 앉아가지고요. 또 부정선거 같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참 이런저런 돌아가는 세상 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 뭐 이것저것 뭐 할 얘기도 더 많은데요. 뭐 자꾸 잠깐 이제 눈이 따가웠어요. 눈이 따가워서 자꾸 이 불빛을 못 보겠네요. 눈에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이 한쪽 눈이 막 이래 감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참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시기의 어떤 각도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정권이 지금 하는 것들, 이 정권이 하는 것들은 결론은 이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대로 간다. 저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잡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어떤 그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들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찍을 만큼 왔다. 이제 의회까지 이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사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없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바닥에 머물면서 국민들이 이 개돼지 국민으로 이제 안착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이번 이기 지도부가 출범하는데요. 이기 지도부는 정말 독한 내 스스로 감토를 하나 쓰겠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가겠다.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요. 아마도 큰 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 지도부만큼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라는 하나의 절박함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외연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외연 확장론들 이런 것들이 다 이기 지도부가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구출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산들. 그래서 이 문제 아마 점점 이제 앞으로 4일 뒤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또 조 대표도 이제 전국 투어, 민생 투어도 이제 곧 접으시겠죠. 접고 이제 새로운 인자 전하는데요. 이제 이런 마련을 하면 가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조원진 대표도 가시발길에서 이제 고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고통의 길로 갈 때 차마 이 국민들에게 그런 말을 못 하겠다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 또 여러 가지 토로를 하던데요. 결국은 이기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 이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너보다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보다 좀 더 학벌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공화당 입당한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다 버려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믿고 지지해주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다 이래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잘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방금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단을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앞으로 발전, 그 희망.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을 하고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브레이크를 걸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깨어나게 하는
유일한 정당은 우리 공화당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역할, 우리 공화당의 사명, 또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